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환대 감사합니다. 좀 약간 관종기가 있나 봅니다. 이렇게 막 뜨겁게 또 환대해 주시니까 갑자기 힘이 막 불쑥 솟고, 네,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네, 제가 아까 여기 들어오면서 저는 이제 공간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전문가다 보니까 들어오면 뭘 먼저 볼까요? 공간을 먼저 봅니다. 어느 곳이든 어떤 집을 가든 뭐 교회를 가든 뭐 강의처를 가든 근데 교회를 들어오는데 참 따뜻한 교회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공간이라는 거는 사람이 숨 쉬어서 온기가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 얘기는 집과 다르게 교회는 기도를 하는 곳이 따뜻한 곳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쌓아놓은 교회를 가면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품는데 제가 오늘 여기 교회 한신교회 들어왔는데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와서 기도를 많이 하는 곳이구나라는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인사를 나누고 또 대화를 나누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책을 2권을 썼습니다. 하나는 제가 공간 심리를 전공했는데 사람의 마음과 공간이 연결되어 있더라. 제가 그런 얘기를 오늘 이제 뒤에 또 나눌 건데 그런 이야기를 담은 책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면 돼요? 라고들 많이 물으셔서 이거 보고 하세요. 이렇게 쓴 책이 2번째 책입니다. 그 책을 열면 공간 정리하는 스킬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감히 여기 딱 섰는데 이제 주부 살림 경력 뭐 30년, 2년, 뭐 20, 30년 되신 분들이 지금 이렇게 뵈면서 감히 제가 지금 살림 얘기를 한다만 너무 부끄럽습니다. 죄송스럽고. 네, 어떻게 하면 정리를 잘하는지 스킬을 담은 책입니다. 제가 이런 책을 쓰게 된 것도 공간 전문가가 돼서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면서 책과 여러 가지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그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스토리가 되었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직업은 공간 전문가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중학교 교과서에 직업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 직업을 아셨던 분들이 별로 안 계셨어요. 언제부터 많이 알았냐면 TV 프로그램에서 정리 관련된 프로그램을 했을 때부터입니다. 근데 저는 그 전 1세대라서 10년 전에 이 직업을 삼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돈을 주고 정리하는 분들이 많지 않으셨어요. 약간 지금도 이해를 못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계실 겁니다. 내 집 정리하는데 무슨 돈을 줘? 그것도 이삿짐 이사하는 비용보다 더 비싼 돈을 주는 분들도 계세요.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저도 처음에 이 직업이 있는지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내가 돈을 받는다고? 정리를 해주고 옆집 언니로서 가서 정리도 해줄 수 있는데 라는 직업으로 제가 이 직업을 시작했는데 요즘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혹시 살짝 이렇게 집 정리 돈 내고 하신 분 경험 많으세요? 좀 있으신가요? 손 드신 분 계십니다. 약간 부끄러운 건가요? 지금 약간 파르르 떨면서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이사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서 사실은 정리를 돈 주고 맡기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닌데 그 정도로 인식이 안 됐던 이 전문가의 직업군인데 이제 저희가 등재가 돼서 이 직업을 많이들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금 사진을 보여드리면 저기 앞에 연예인 정주리 씨예요. 혹시 아시나요? 제가 이제 정주리 씨랑 좀 친분이 있는데 지금 5째 임신했죠? 아들만 넷인데 5째 딸일까요, 아들일까요? 울어야 될까요, 웃어야 될까요? 언니 제가 웃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기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집을 이렇게 오른쪽 사진 보면은 옷 정리가 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팬트리가 정리되어 있고 예쁘게 거실을 꾸몄는데 이게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이 집을 정리하면 조금 더 욕심이 납니다. 집이 깨끗하면 예뻐지고도 싶어요. 다이어트하면 예쁜 옷 입고 싶은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확장해서 이제 인테리어까지 하고 제가 그런 직업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제가 왜 여기 섰을까? 네, 이제 그 얘기를 좀 풀어볼 건데요. 보면 이제 제가 등장하고 제 옆에 저희 이제 같은 회사분들 직원분들이 계시고
예쁜 청년들이 껴 있습니다. 사진에. 네, 저 청년들은 정부에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자, 이 친구들은 보육원이나 위탁가정이나 내지는 그룹홈에서 부모와 떨어져서 때로는 부모에게 버림받고 살다가 만 18세가 되면 나라에서 혼자 살라고 합니다. 네, 그때부터 나와서 혼자 살아요. 근데 문제는 정부에서 집을 줘요. LH 공사에서 뭐 아파트 조그만 것도 주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 월세가 있습니다. 물론. 네, 그리고 질문을 제가 좀 많이 하는 강사입니다. 막 들어가요. 네. 나올 때 이제 처음으로 보육원에서 정부에서 돈을 한 번 줍니다. 한 번. 얼마 줄까요? 이거 알아맞히면 제가 책 주는 선물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네? 네, 아시네요. 500만 원을 줬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이 소리를 높여갖고 더 달라. 그래서 1000만 원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1000만 원 갖고 뭘 할 수 있을까요? 명품백 하나 살 수 있죠. 실제로 저희가 재정 교육을 받지 못한 청년한테 돈을 지원했더니 여자친구에게 샤넬백을 사줬습니다. 아이고야, 이 철없는 것.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1000만 원 어떻게 쓸지 모르고 자살을 했다는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자살한 청년이 돈이 없어 자살을 했을까요? 자살한 청년의 통장을 봤더니 네, 적금을 부었어요. 돈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갖고 자살했어요. 집에서 혼자 살았는데 뭐 친구도 없고 너무 외로운데 그 돈을 뭐 어떻게 쓸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썼어요. 유서에. 네, 기가 막히죠? 그런 청년들이 우리 이제 정부에서 나온 한 5, 6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청년들의 집을 저희가 개선해 줍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면 말도 안 되는 컨디션의 집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창문을 잘 안 열어요. 희한하죠? 혹시 제가 뒤에 이제 그런 집들 남의 집 사진을 많이 보여드릴 건데 창문을 열지 않는 건 마음을 열지 않은 사람들의 행동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이제 여러 가지 치매나 이런 제가 뒤에 얘기할 병에 걸리셨을 때부터 엄마가 저희 부모님이 창문을 안 여세요. 마음이 다치면 창문을 이상하게 안 열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창문을 안 열어서 집에 곰팡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냥 살아요. 그리고 이 전등불이 나가도 몇 개월 동안 그냥 삽니다. 왜 사냐면 누구한테 얘기하는지를 몰라요. 그 부동산에 전화해봐 그러면 너무 무서워서 못한대. 그분이 다 혼낼까봐. 네, 그런 집 아이들의 집을 개선하는 일을 제가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비영리 사단법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청년을 만나요. 지금 집을 보시면 전의 방 모양은 이렇죠. 평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안에 짐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친구는 되게 유명한 자립준비 청년이에요. 책도 쓰고 TV에 많이 나오는 청년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해줬는데 유진이라는 청년이에요. 이렇게 예쁜 청년이죠. 이 친구는 본인이 나와서 간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좀 전달해드리면 위탁가정에서 자랐는데 가정에서 성폭력이 있었습니다. 위탁가정은 뭐죠? 친척분 중에 한 분이 이 아이한테 나오는 부양금을 받고 싶어서 키웁니다. 역부양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돈을 벌어서 도리어 자기를 키워준 부모님, 가족들한테 돈을 드립니다. 역부양을 해서 알바를 안 해본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유진이랑은 이제 너무 친하죠. 너무 사랑스러운 친구인데 이 친구는 위탁가정에 살았을 때 그 집이 너무 무서우니까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서 밤 늦게까지 집에 못 들어가고 다 가족이 자면 들어가서 간신히 몸만 자고 나왔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집이라는 개념이 머리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혼자 집이 생겼어요. 저렇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가 집을 개선해주고 이렇게 친하게 만나고 그런 친구들인데 또 있죠. 이런 친구들은 많이 있어요. 자, 여기서 좀 알아맞혀 보시면
자, 이 집에 요 방이 이 한 청년, 다른 청년입니다. 옷방으로 저희가 만들어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잘 보세요. 눈썰미가 있는 분들, 살림 잘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 행거나 옷 정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어떻게 해요? 그건 전문가들이 하시는 얘기. 색깔별로 정리. 잘 보시면 제가 좀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행거가 낮게 밑에만 있죠. 위에는 옷이 없잖아요. 하단에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키가 작은 친구라.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누가 말씀하셨죠? 손이 안 닿기 때문에 밑에 하단만 정리를 했겠죠. 근데 이 청년은 장애가 있어요. 잘해주면 청년인데 하물며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휠체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집은 저희가 위에다가 정리를 하나도 못 해줬어요. 다 하단에만 정리해서 네, 살게끔 도와주고 왔는데 이렇게 이 청년 외에도 우리 집 때로는 옆에 집 이런 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리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뭐가 필요한지를 보고 하는 게 정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키가 작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에 손이 안 닿아야 될 집은 위에는 아예 수납을 안 합니다. 하단만 해요. 그리고 뭐 어떤 집은 뭐 가족 중에 뭐 노인분들이 많아서 그 노인분들은 사실은 보여야지 다 쓰시거든요. 눈에 보여야 그러면 다 노출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네, 그 잘해준비 청년들의 집을 저희가 개선하는 일을 하는 회사가 되어서 두 가지 일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인테리어 전문가, 하나는 봉사자. 네, 근데 이 봉사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다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와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저 이런 반응은 좀 좋아합니다. 자, 이런 집이 이렇게 바뀌면 마음에 드십니까? 이런 추임새 좋아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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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얘기해요. 이모들이라고 저를 부르니까 이모가 왔다 간 다음에는 집을 정리를 하고 집을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달라지면 합니다. 아까도 집사님들이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못하겠어요 하고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쾌적한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집이 지저분한 건데 쾌적한 경험을 하면 정리를 하세요. 왜? 그 유지를 하고 싶기 때문에 최소한은 하세요. 자, 이렇게 또 한 집 보면 자, 이 집도 이렇게 바뀌었죠. 네, 너무 또 이제 많이 하시면 제가 또 진심으로 못 느껴지기 때문에 네, 이렇게 집을 개선해 주는 일을 해서 청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집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 청년들한테 너에게 집은 무엇이었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뭐라고? 상상을 좀 해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집사님처럼 하셔야지 맞죠. 안식처. 근데 그 친구들은 집에 살아본 경험이 없잖아요. 보육원에 살았기 때문에 집이 안식처라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머리에 개념이 아예 없어요. 근데 집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공간입니다. 가정사역을 하시겠고 그 안에서 새롭게 나의 에너지와 영적 충전을 받고 나와야 될 곳인데 집이 안식처라고 얘기하시면 굉장히 잘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어느 날 어떤 강의에 남자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제 강의는 사실 남자분이 잘 안 들으시는데 마치고 제가 여쭤봤어요. 제 강의를 어떻게 들으시게 됐냐 했더니 너무 부끄러워하시면서 머뭇거리셨는데 베트남 여성분과 결혼을 하셨대요. 근데 자기는 집에 들어가기 싫대요. 왜 그럴까요? 네? 자기 집은 그 세탁기에서 빨래를 돌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빨래가 마르면 개서 옷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소파에 항상 쌓여져 있대요. 그럼 거기 소파에서 옷을 꺼내 입으신대요. 갑자기 여기서 우리 집이네 하시는 분 계시죠?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쓰레기통 같으니까 집이 너무 싫어서 와이프한테 계속 요구했지만 정리를 너무 안 해서 나래도 하겠다. 그러면 그분한테 집은 쓰레기통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쓰레기통. 근데 그런 집 많을까요? 없다고 하시죠? 뭐 아니다.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이제 정리를 3,000집 정도를 갔습니다. 3,000집. 10년 동안. 근데
방이 3개예요. 30평대에. 근데 거기에 한가득 짐이 있어서 세 식구가 어디서 잘까요? 거실에서 주무시는 4년차. 우리 집이야. 아실 수 있어요? 문 열면 물건이 막 쏟아지는 집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집사님? 응? 정리를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선별을 할 줄가 몰라요. 물건을 뭘 버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드리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딱 창조하시고 맨 처음에 무엇을 선물하셨죠? 처음 선물. 우리한테 주신 선물. 네.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이야기는 좋은 환경에서 살아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집 정리를 못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힘드냐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을 하시고 뭐 맞벌이 부부니까. 근데 실제로 우울감이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이 집 정리를 아예 못 하십니다. 우울한 분들은요, 내 집에 뭐가 있는지가 인지가 안 돼요. 그래서 쓰레기를 갖고 사는 분도 있어요. 쓰레기. 저희가 이제 그 집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집과 환경을 잘 가꾸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자녀도 있고, 잘 섬겨야 되죠. 남편 맞죠? 남편 잘 섬겨야 되죠. 대답이 좀 흐리십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는 내 가족들이 사는 공간인데 정말 쓰레기처럼 사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좀 빨리 넘길 건데, 그리고 집에서 혹시 자녀분들 다 있을 건데 게임 중독되어 있는 남편이나 자녀분들 많이 있으시죠? 내가 그럴 수도 있고요. 왜 그렇죠? 집에서 가만히 쉬지를 못합니다. 뭐를 막 해야 돼. 막 자극을 받아야지만 집에서 힐링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TV도 보고 게임도 하고 도파민이 막 나와야 돼. 가만히 쉬어서 가만히 앉아서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혹시 집에서 내가 혼자 몇 시간은 좀 휴식하면서 가만히 지낸 적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 꽤 계시네요. 잘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집에서 사실은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막 괴롭고, 아이들은 게임을 안 하면 괴롭잖아요. 자, 그게 뭐죠? 도파민 막 중독돼서 뭔가 막 자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 자, 이 카페죠. 네, 우리가 여자분들 모여서 예쁜 카페 갔다 오면 뭐라고 얘기하죠? 힐링했다. 왜요? 예쁘고 좋은 공간에 쾌적한 곳에 갔다 왔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는 편안함도 있고 불안함이 사라지고 잠시라도 그런 걸 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집 놔두고 우리가 어디서 공부합니까? 학생들이? 저 스타벅스 가면 막 우리가 눈치 보이잖아요. 조용히 해. 여기 공부하니까. 이러고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물어보면 다 집보다 이거 훨씬 좋아요 라고 얘기해요. 집보다 더 좋아요. 네, 집이 더 나아요. 이런 분들 별로 없어요. 요즘 아이들도 많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을 내가 가꾸지를 않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담낭 수술한 환자들을 두 병실에 두었어요. 그리고 한쪽 창문 밖은 저렇게 뷰가 좋고 한쪽 창문 밖은 벽돌로 가로막힌 곳에서 약을 투여해서 어느 속도가 더 많이 빨리 치료가 되나는 연구를 했어요. 뻔한 답인데 어느 쪽 병실에서 더 빨리 회복됐을까요? 아무것도 차이 없이 딱 그 창문에 보이는 환경, 네, 광경만 다른데도 그렇게 변화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집에 있는 시간 많죠? 그죠? 집이 어떻게 돼야 되죠? 집사님? 우리 여기 예쁘게 생긴 이렇게 갸우뚱. 그럼 집이 어떻게 돼야 돼요? 편안하고 살만한 집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집으로. 자, 그러면 강사님 어떻게 하는 게 힐링되는 집이에요? 제가 오늘 제목이 마음까지 힐링되는 공간이잖아요. 그거 한번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옆에 쓰레기 보이시나요? 저희 쓰레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25평의 집에서 나온 쓰레기예요. 저희가 그런 집을 어마어마하게 가는데요. 자, 저 집의 할머니가 독거노인이신데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잘 곳이 없어서 옥상에서 주무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실에서 주무시는 분은 50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분들이 신고를 한 거예요. 쓰레기 냄새 때문에. 저런 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렇게 불러요. 저장 강박증이라고. 물건을 못 버려요. 저희 여기 권사님들 계신데 저희가 연세 드신 분 되게 많이 가는데요. 물건을 버리기를 싫어하십니다. 혹시 권사님들 중에서 나는 물건 잘 버려 하시는 분? 쉽지 않아요. 오랫동안 내가 소중히 갖고 있던 물건을 버리는 건 쉽지 않은데 쓸 수 있는 물건을 못 버리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저분은 쓰레기를 가득 채워서 못 버리고 물건을 버리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 그러세요. 저장방증은 그런 병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집을 갑니다. 보이시죠? 저 뒷모습이 저예요. 저 조그만 사진 안에 있는 저 공간이 거실이에요. 저 잘 살펴보시면 물건이 쓸 수 있는 물건일까요? 저 여성분은 여기 계신 분들 정도 40대 되는 분이셨고 자녀가 3명이 있었어요. 근데 산후 우울증을 시작해서 우울증이 더 깊어져 갖고 심한 우울증이셔서 네, 완전 탈진돼서 기력이 없어서 무기력으로 아무 일도 못 하시는데 유일하게 하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리어커를 끌고 동네를 돕니다. 뭐를 하려고? 쓰레기를 주워 오려고. 저희가 신고를 받고 이제 봉사를 갔는데 처음에 완전히 저를 거부하셔갖고 문도 안 열어주셨어요. 물건 버리러 왔으니까 제가. 근데 이제 한 달 동안 제가 설득을 했어요. 한 달 동안 설득을 했는데 딱 이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뭐냐면 막내가 7살이었는데 저 중간에 있는 물건을 빼서 중간에 있는 옷을 빼서 입혀서 어린이집을 보내요. 저 중간에 물건을 뺄 때 위에 게 무너지면 아이가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고로 사망한 일이 있었어요. 저장 강박증에 할머니 집에 자녀가 왔는데 위에 있는 물건을 꺼내다가 다 우르르 무너져서 사망했어요. 실제로 그 얘기를 했더니 조금 동공이 흔들리면서 마음을 여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 보면 이 집이에요. 여기는 주방입니다. 네, 저게 나온 다 쓰레기예요. 그 집에서 어마어마하죠? 저만큼의 쓰레기를 버리고 정리를 해줬더니 이렇게 이게 다 쓰레기예요. 어마어마하죠? 왼쪽에는 가구 쓰레기, 오른쪽은 일반 물건입니다. 이렇게 변했어요. 일단은 물건이 없어서 뭐가 달라졌냐면 뒤에 문이 열려요. 뒤에 다용도실 문이 안 열렸죠? 예, 그냥 모든 문이 다 열리지가 않아요. 물건이 많아서. 근데 여기에 남편도 있고요. 자녀도 셋도 있고요. 밥도 먹고 잠도 자요. 정말 대단한 기술력입니다. 제가 안방 사진은 거기서 찍지 말라 해서 못 찍었는데요. 침대가 있어요. 침대 위에 어마어마한 물건이 있어서 잘 수가 없는데 어떻게 좀 이렇게 치우고 잔다고 하셨습니다. 물건과 마음이 연관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공간이 집이라면 마음의 공간이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공허해요. 비어 있어요. 그러면 물건을 공간에 채워서 마음이 채워진다는 착각을 합니다. 그게 저장 강박증이에요. 그래서 독거노인 분들은 왜요? 너무 외롭잖아요. 가족분이 없기 때문에 집에 물건을 채우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때문에 계속 채우세요. 계속. 그럼 뭐예요? 이 물건이 밖에 나갈 때마다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죠? 네, 약물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변에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남의 얘기가 아닌 얘기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살짝 자기 테스트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쓰레기를 주워오는 건데 나도 사실은 못 버리는 게 있어요. 다 있죠? 뭐가 제일 많습니까, 집사님? 옷이라고 대번에 얘기했어요. 저희 멋쟁이 집사님은 옷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특히 무슨 옷을 못 버려요? 나 지금 77인데 44 사이즈. 정말 그 얘기하기 죄송한데 고객님한테 제가 하죠. 고객님 맞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언젠간 입습니다. 다이어트 할 겁니다라고 하세요. 근데 아시죠? 빠지나요? 살? 또 뭐 못 버려요? 또 못 버리는 물건들 옷 중에 먼저 얘기를 하면 뭐 못 버리시나요? 네? 어떤 옷? 네?
예전에 남편이 선물해줬는데 저것은 내가 못 버려요. 그런데 도저히 지금 입을 수 없는 유행이 지난 옷인데 갖고 계시죠. 또 뭐 못 버리나요? 못 버리는 물건들 많으시잖아요. 제가 우리 집일 수도 있어요. 진짜 황당한 집을 얘기해드리면 핑크색 베스킨라빈스 추저 있죠. 뭔지 다 아시죠? 아까 이 웃을 일이 아닌 게 얼만큼 갖고 있어야 놀라시겠습니까? 집에서 몇 개로 할까요? 원래 베스킨라빈스 31이니까 31개가 아니고요. 라면 박스 2개가 나왔어요. 이 정도 돼야 놀라시죠? 예. 근데 이제 물었죠, 제가. 왜 못 버리시냐고.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네?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언젠간 쓴대요. 근데 제가 그 집의 창문을 열었더니 길 건너에 베스킨라빈스가 보였습니다. 그러면 가면 언제 와도 주죠. 그죠? 왜 그런가요?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화장지가 그 장롱 한가득 있는 분이 있어요. 화장지, 새 거. 왜 그렇죠? 불안해서.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우리는? 불안한데 그거라도 있어야 되는 거야. 네. 그러신 분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저장강박증 집에 가서 사진 찍어서 집에서 해보십시오. 살짝 8개 이상은 사실은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네, 한 번쯤 진짜 저 찍는 거 아니시죠? 네. 네, 찍어서 한번 테스트 받아보시고 죄송해요. 넘겼는데 찍으셨죠? 자, 지금부터 남의 집 사진 나올 건데요. 막 욕하셔도 됩니다. 비밀로 해드릴게요. 자, 이 집은 사용하는 방이다. 손 드세요. 지금까지 좀 전까지도 사용했다. 손 드시고 한 분 드셨어요? 사용 못하는 방이다. 사용하지 않는 방이다. 손 들어보세요. 더 많으시네요. 잘 보시면 빨래가 널려져 있죠? 조금 전까지 널었어요. 이 집은 이 방을 계속 쓰고 있는 방이에요. 그런데 저 빨래 뒤에 보면 아이들 교구가 보이실 거예요. 돌봄 교실을 알바하시는 여자분이셨어요. 딸도 있고 매일매일 쓰신대요. 저 방을. 과연 가능할까요? 저거를 다 해치고 홍해를 가르고 들어가야 저걸 꺼내잖아요. 정리는 깨끗하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편리해야 되잖아요. 삶이. 그래서 하잖아요. 저기 사용하는 거예요. 저 옆에 제가 말했던 그 사건이죠. 저 빨래가 옆에 놓여져 있죠. 개지 않은 상태로 저 빨래를 꺼내서 입으시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저희한테 의뢰했어요. 좋습니다. 반응. 네, 계속 좋습니다. 일단은 저 뒤에 있는 교구가 맨 앞에 장으로 왔어요. 그럼 문 앞에서 바로 들어가니까 이제 편리하죠. 그리고 옷이 걸렸는데 가장 큰 변화는 뭐예요? 뭐죠? 방이 생겼잖아요. 저 방은 방이 아니어서 죽었어요. 절대 사용을 못해서. 이 어머니도 어디서 주무셨어요? 다 거실 자요. 다 거의 다. 이 방이 이제 본인이 잠도 잘 수 있는 방이 된 거예요. 여기 돈이 가구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무엇을 산 것도 아니에요. 단지 비움만 했어요. 비움. 여기서 옷이 반 이상이 나갔고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제 집에 가면 제 강의를 들으면 다 정리를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충만해서 집에 가는 길에 어디를 들리실까요? 다이소. 전화 와요. 제 SNS가 많으니까 거기 이제 인스타에 DM 와요. 강사님 제가 정리하려고 다이소 바구니 20개 어디다 쓰죠? 라고 하세요. 정리는 바구니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첫 번째 뭐 하셔요? 비우셔야 돼요. 비우고 버린다 그러면 아깝죠? 나누시면 돼요. 내가 못하는 거 당근마켓에서 올려 파셔서 다른 거 더 귀한 거 사시고, 네. 내가 못 쓰는 물건 남한테 필요하면 나누셔서 비워야 정리가 시작이에요. 제가 진짜 못 비우는 권사님 이야기 한 번만 더 해드리면 아들의 군복을 갖고 해요. 군복. 너무 오래됐는데 군복이 오래되면 바스럭거립니다. 원단이. 권사님 이거 왜 갖고 계세요? 했더니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나에겐 너무 추억이야. 이 옷은 아들이 결혼하면 줄 거야. 그랬어요. 그럼 며느리 뭐가 돼요? 며느리 받아서 뭐가 됩니까? 그쵸? 기쁠까요? 며느님 기쁘세요? 군복 받으면? 여기 뒤에 시어머니 안 계시죠? 네. 자, 우리는요 언제부터 비우고 정리를 해야 되냐면 40살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몸도 힘들어서 또 물건을 더 못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한테 내가 죽으면 물건을 상속하는 게 아니에요. 물건을 상속할수록 자녀들은 너무 힘들어요. 신혜라 씨가 왜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했냐면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집 정리를 하는데 본인이 선물한 걸 박스채 뜯지 않은 물건이 한 트럭에 나왔답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왜 이걸 안 쓰였을까? 그러면 그 엄마는 뭘 한 거예요? 마음의 짐을 준 거예요. 그리고 정리하는 건 자녀들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무엇만 상속하면 돼요? 자녀들한테? 믿음의 유산만 상속하시면 돼요. 군복 주지 마시고, 네? 그 77 사이즈 그 월남 치마 주지 마시고 정리를 40대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40살의 정리법이라는 실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당신이 힘들기 전에 해라. 그러면 이 얘기 들었으니까 또 이제 나 정리해야 돼. 나 지금 40 다 되셨죠? 30대도 있으시겠지만 거의 다 40 넘으셨죠? 네. 나 오늘 또 시작해야 돼 하고 이제 짐을 다 꺼내요. 우리 40평인데 주말 날 잡고 이제 다 꺼내. 그리고 하실 수 있어요? 이번 생에 정리랑 나랑 인연이 없구나. 너무 힘드시죠? 이제 다 꺼내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루에 15분씩 하시는 거예요. 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과제는 뭐냐면 돌아가셔서 집에 서랍장 하나만 정하십시오. 어떤 서랍장도 다 괜찮아요. 그럼 서랍장이 나의 집이에요. 모양이. 그러면 거기서 물건을 비우고 자리를 만들어라는 작업을 하시면 집이 쉬워집니다. 점점점 늘려서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정리는 평생 하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는 건 저희 같은 전문가가 가서 12명이 30평을 합니다. 그런 정리가 아니라 날마다. 왜요? 내가 살아온 게 내 물건에 고스란히 담아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떤 집을 가도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가 막히게 압니다. 이분은 뭐가 슬펐구나, 뭐가 아팠구나, 뭘 통해서? 물건에 그 사람의 삶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제가 어떤 집을 갔는데 너무나 부잣집이라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구가 좋은 게 있어야 부잣집이죠. 저기 한남동에 더힐이라는 뭐 약간 큰 집에 갔는데 그분은 은행 관련한 일을 하셨고요. 엄마와 딸 둘이 살았어요. 근데 가구가 너무 좋아서 저희가 막 가구를 막 이렇게 조심해서 막 해야 되는 그런 집이었는데 그렇게 예쁜 집에 TV 옆에 요만한 어항이 하나 있는 거예요. 어항은 닦지 않고 오래 두면 하얗게 변해요. 너무 더러워요. 그게 딱 TV 옆에 있으니 제가 그걸 보고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걸 치워야 예쁜데. 그랬는데 거기 주인 어머니께서 안 된다. 놔둬달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3년 전에 사별을 갑자기 하셨어요. 교통사고로. 너무 힘든 일을 겪었는데 남편이 가장 좋아한 물건이 어항이에요. 그래서 어항을 못 버리고 거기 둔 거예요. 3년 차. 딸도 보고 엄마도 보면서 위로가 될 거란 생각을 했죠. 자, 여기서 질문. 그걸 버려야 됩니까? 아니면 놔둬야 됩니까? 제가 전문가고 여러분들 전문가라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버린다. 여기 많으시네, 버리는 분들. 의외입니다. 여기 한신교회. 네. 또 둬야 된다. 또 어떤 분 닦아서 둬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저는 그 어항을 버려드렸어요. 저희가 컨설팅을 가면 10시간 정도를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굉장히 친해져요.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제가 유도해서 그 물건을 버리고 대신 예쁜 가족 사진을 올려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 너무 바쁘니까 까먹었어요. 그 집을.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이. 대표님, 우리 집 정리하고 예쁘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게 있어 전화했어요. 제가 그 어항을 버리면 남편을 영원히 잃을 것 같아서 죽어도 못 버렸대요. 너무 슬퍼서. 그런데 대표님 때문에 용기를 내서 버렸는데 너무 이상하게 진짜 애도가 되더래요. 남편을 정말 떠나보낼 수가 있더래요. 물건과 함께. 그리고 그 자리에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훨씬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잊어버렸는데 큰일 했죠. 잘했나요? 네, 박수를 요도한 건 아니에요. 네, 사람의 삶과 인생의 모든 게 다 물건에 담겨져 있어서 우리의 집에 가셔서 돌아보세요. 그래서 물건을 정리하는 건 단순한 리추얼이 아니에요. 나의 삶을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비우는 건 내가 내 삶을 버리는 게 아니라 더 잘 살기 위한 행위예요. 그 비어진 자리에 나의 소중한 것을 두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훨씬 더 나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정리를 시작하시는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버릴 걸 골라 그러면 절대 못 버려요. 쓸 거, 우리 집이 사용할 거를 고르시면 가능하세요. 그 다음에 남은 걸 보시면 비울 수 있어요. 그런 작업을 하시면 점점 우리 집에 필요한 게 남고 훨씬 더 나은 공간으로 사실 수가 있어요. 이건 어디죠? 예, 권사님들 냉장고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냉동실에 저기 검은 봉다리에 뭐 들어있을까? 이거 알아맞히면 제가 진짜 책 드립니다. 떡 나왔습니다. 떡 언제적 떡이 중요해요. 2년 전에 추석 때 들어온 떡일 수 있고, 그렇죠? 작년에 시댁에서 온 전일 수 있죠. 저걸 먹으면 괜찮습니다만 계속 넣고 시간이 지나면 못 먹어서 버리죠. 저런 집 엄청 많고 저런 게 늘어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냉장고가 3대에서 4대로 늘어나고 아내는 안 버리고 냉장고를 사십니다. 제가 옷도 어떤 물건에도 시간을 들여요. 좀 기다리시게. 좀 버릴 때까지 마음을 좀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 다 버려요. 음식은. 못 먹죠. 저런 집이 너무 많아요. 진짜로. 먹을 것만 남겨두시죠. 저희가 한 겁니다. 실제 정리한 냉장고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뭘 먹을지가 보이는 거예요. 저기 보세요. 지금 냉장고에 뭐 먹을지 보이십니까? 원래 냉장고에 불이 들어와요. 원래 불이 있어요. 근데 불이 안 보이죠? 자, 저 뒤에 있는 거, 네, 참치 4살 안 보이죠? 다 못 먹어요. 물건 정리는 물건의 주소가 보여야 돼요. 왜 권사님들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물건이 집에 다 나와 있는 분들 있어요. 희한하게 그것도 기가 막히게 찾아 쓰신다요. 아니 저는 보면 저기 어떻게 했는데 기가 막히게 아세요. 탁탁 여기 있어 하세요. 근데 걔네가 왜 다 기어 나와 있을까요? 물건이? 물건에 주소가 없는 거예요. 정리는 비워요. 다 공간이 나왔죠. 그 다음에 주소가 만들어지는 게 2번째 스텝이에요. 얘네가 때로는 물건이 주소가 있으면 그 자리에 들어가요. 다 넣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마데카솔이 20개 나온 집 있어. 20개. 왜 나와요? 지금 웃으시는 분한테 질문해야 돼. 우리 집도 한 10개 있는데 왜 그렇게 많죠? 얘가? 집이 없어. 마데카솔 집이 없으니까 마데카솔 바르고 아기한테 어디다 넣어놔요? 수저통. 보이는데 놔야 되니까. 잊어버리고 없으면 또 사요. 계속 중복 구매를 하죠. 왜 그러냐면 물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예요. 2번째는 물건의 주소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넣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중간 잠깐 이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저는 믿는 집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놀았어요. 한가닥 했어요. 그렇게 생겼죠. 제가 20대까지 그렇게 놀고 하나님 제 친구가 전도를 했는데 너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한심한 거예요. 이 좋은 세상에 놀 게 많은데 내가 왜 주일날 그 친구는 저랑 술 먹고 다음날 교회 가서 뒤에서 술 취해도 예배를 드렸거든요. 저를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아킬레스건을 딱 떨어뜨린 큰 사건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자살 시도를 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 저를 살리셨죠. 여기 세우려고. 그런데 저희가 아파트 지금 얘기하려는데 아파트에 저희 엄마가 이렇게 베란다를 확장해서 방을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에 침대를 놨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온풍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베란다가 약간 한기가 있잖아요. 창 쪽에서 들어오는 한기. 늘 한기가 있었는데 그날 제가 막 울면서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누군가한테 외쳤던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었겠죠. 그리고 침대에 딱 누워서 울고 있는데 항상 제가 차가운 바람을 쐬면서 누워있던 그날 제 코에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창문에서 항상 한기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성령의 온기가 제 코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딱 일어났는데 이상하다. 내가 너무 괴로운데 왜 이렇게 좀 마음이 평안하지? 하고 제가 핍박했던 친구한테 전화를 해요. 야, 너 그 말하는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러고. 그 제가 교회를 갑니다.
그날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개척교회였는데 사모님이 와서 저한테 가디건을 딱 덮어주시더라고요. 철회별 드리는데 여기 되게 따뜻한 교회구나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사모님 얘기하시는 게 네 옷이 너무 야해갖고 등 파진 거 보고 앉아고 뒤에 사람 시험 들까봐 하였다고. 제가 그날 철회별 끝나고 아침 5시까지 펑펑 회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뭐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좀 얘기해도 되는 교회니까 그 영사기에서 필름이 탁탁탁 하나씩 돌아가듯이 저의 죄를 밤새 보여주셨어요. 정말 눈에 그냥 보였습니다. 탁탁탁. 그래서 엄청난 회개 자복을 제가 한 게 아니고 영이 해서 그날부터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졌다고 믿으십니까? 철야 예배 맨날 나가고 제가 10년 동안 철야 예배를 했어요. 이런 의자가 요새는 없잖아요. 다 접이신데 그 교회가 딱 이런 의자인데 제 키랑 똑같잖아요. 여기서 그냥 철야 예배 끝나면 자고 새벽 예배까지.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님 딱 믿었는데 맨 처음 누구한테 이 기쁨을 알리고 싶어요? 가족. 저희 부모님은 저희 엄마는 부적을 막 온 곳에 붙여놓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몰래 부적대다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놓고 막 붙여놔고 떨어져갖고 혼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엄마가 어느 정도 핍박을 했냐면 교회 철야 끝나고 한번 갔더니 짐을 싸놓으셨어요. 왜 싸놨을까요? 어르신들은 아시는 얘기인데 한 집에 2시는 섬기면 안 된다. 네가 나가라. 제가 어떻게 그럼요? 나왔어요. 진짜로. 너무 핍박이 심해서 교회 앞에 조그만 방을 얻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한 게 10년이에요. 오늘 막 기도를 하면요. 가족과는 혹시 기도하신 분이 많으실까 봐 이간질 살짝 합니다. 너무너무 은혜를 주시면서 내일 엄마가 바뀔 것만 같습니다. 그 소망으로 매일매일 무릎을 꿇어요. 엄마를 만나면 모세가 바로를 만났을 때랑 똑같이 너무 강팍하세요. 그럼 또 절망하고 교회에 옵니다. 또 울어요. 그렇게 10년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구원하지 않으신다 할지언정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처음 나왔어요. 그전에는 구원해 주셔야죠. 도대체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신 거예요. 이 기도를 10년을 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 엄마를 만약에 내일 걷어가셔도 구원하지 않아도 감사할게요. 라고 운 거예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야죠.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반응이 없을 것 같으세요? 내려놨다고 했잖아요. 엄마가 다음날 전화를 하십니다. 다음날 낮에 좀 집에 올 수 있니? 여기서 중요한 건 저희 엄마가 10년 동안 교회 옆에 살았는데 한 번도 안 오셨습니다. 딸인데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상상이 가시죠? 제가 다 어두절미하고 다 잘라낼게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갔더니 반이 죽어 계셨어요. 살이 12kg가 빠지셔갖고 한 달 만에 잠을 못 주무시고 제일 중요한 건 오감, 우리가 고소한 맛, 달콤한 맛을 느끼는 이 감각을 하나님이 딱 스탑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다치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고 놀라게만 해주세요를 10년 기도했는데 저희 엄마가 병원에 갔더니 변명이 없다고 했대요. 그리고 못 드셔갖고 11kg가 빠지신 거예요. 근데 저가 하나님을 계속 했죠. 계속 전도했기 때문에 저랑 똑같은 심정으로 제가 믿는 무슨 신이라도 한번 잡아보자고 저를 부르신 거예요. 제가 들어갔는데 나중에 얘기하시는데 제 뒤에 빛이 함께 왔대요.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로 교회에 같이 가셔서 저랑 똑같이 통곡을 하시고 그날 그 주에 바로 등록을 하시고 일주일 안에 교회 옆으로 이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10년 동안 진짜 꼼짝도 안 하셨어요. 정말 너무 원망스러운데 이걸 왜 일주일 안에 하셨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낙숫물이 바위를 똑똑 떨어뜨리면 바위가 조금씩 쪼개지죠. 한 번에 쫙 갈라집니다. 그 기도가 다 낙숫물처럼 떨어지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제 눈에만 안 보였던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실은 이 10년 동안 계속 너한테 갈까 말까를 하셨대요. 그러나 방해가 있으면 다시 돌아오고 영적 자존심 때문에 다시 물러서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10년의 기도를 보시고 한 번 해줬어요. 한 번. 그래서 지금 저보다 더 많이 기도를 하시는 아빠가 부모님들이 계시고 제가 너무나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고 저한테 구원을
기도해달라고 울고불고 너무 힘들잖아요. 가족 구원은. 그럼 뭐라고 딱 한마디만 합니다. 구원은 네가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더 원하시기 때문에 너는 기도만 해. 기도는 하나도 땅에 안 떨어져 라고 얘기해요. 제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조금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난 뭘 할까요? 나한테 새로운 직업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집이 보이고 내가 집에 관련된 일을 하겠다는 뭐예요? 인테리어죠, 인테리어. 그래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려고 딱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리를 봉사하는 단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를 무작정 가요. 너무 궁금하니까. 그래서 봉사를 했어요. 거기서 막 집 정리를 한 거예요. 처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집 정리 돈 주고 하는 거 일도 이해 못했는데 봉사를 하고 여러 집을 갔어요. 장애인 집이 있고요. 미혼모 가정이 있고 치매 가정이 있고 도저히 정리를 못할 수 있는 집을 다 갔습니다. 그 봉사를 제가 10년째 하고 있어요. 어제는 쪽방촌에 가서 봉사를 하고 제가 뭘 가라앉은 거예요. 먼지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데 거기서 제가 뭐를 보았냐면 이 집 정리를 하는데 사람들이 울어요. 엉엉엉 고맙다고. 내가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너무 저한테는 이게 뭐냐 도대체 내가 집 정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울어? 그럼 나는 이거 하나님 왜 보여주셨지? 라고 이 직업을 삼은 게 저의 계기예요. 그리고 매일 정리하다 보니 회사를 차렸어요. 그리고 나를 돈 주고 부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저한테 의문이 하나 있던 거예요. 나는 돈을 더 벌고 싶고 인테리어 하려면 더 쉬운데 왜 이 직업을 주셨을까? 10년 동안 하면서도 계속 하나님께 되물었습니다. 또 묻고 또 묻고. 왜 그러셨을까요? 아까 처음에 보신 자리준비 청년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했어요. 제가 집 정리에 봉사를 계속 가다 어느 날 고아의 집을 방문해서 그 집을 정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몇 명이 더 소개를 하면서 그 아이들 정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 출신의 보육원에서 저를 초대해서 그 아이들이 집을 잘 유지할 수 있게 강의를 해주세요. 제가 간 거예요, 강의를. 강의를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육원 한 선생님이 엄마라고 애들이 부르는 예쁜 선생님이 저한테 장문에 글을 보내셨어요. 거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막 맨 마지막에 제가 아이들을 대표님께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많이 아이들을 훈련시켰는데 어떠셨어요? 라고 보낸 거예요. 제가 그날 엄청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애들이 평생 나 같은 존재가 뭔데 제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뭐 저한테 잘 보이려고 평생을 산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러면 물에 떨어지니까. 제가 너무 많이 울면서 하나님 얘네들 보여주셨는데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에 웃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킨 거야 너 그 일 내가 그거 시킨 거야.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 직업을 왜 주셨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시작됐냐면 이 아이들을 집 정리를 하면 10시간 동안 너무너무 친해져서 얘네들은 어른들을 싫어합니다. 나를 버렸던 부모 때문에. 근데 마음을 확 열어요. 그리고 끝나고 밥을 먹어요. 그러면 자기 얘기도 다 하고 저희가 하라는 대로 해요. 그럼 우리가 그 아이들 데리고 상담도 하고 밥도 먹이기 시작해서 뭐를 해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에 교회에 등록시켜요. 저희가 지금 수십 명의 아이들 등록시켰습니다. 이 정리는 저한테는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도구였던 거예요. 기도를 하시면 내가 하는 일이 목적으로 쓰여요. 반드시 어떤 직업이든 다 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목적을 모르고 그냥 살다가 그 직업으로 돈을 벌고 마지막까지 한 번도 목적을 묻지 않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많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저희가 굉장히 제 지원금이 없는 상태로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돈을 벌어요. 300만 원짜리 컨설팅을 하면 이걸 가지고 주거 개원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 대표가 미쳤어. 우리 사장님이 미쳤어요 하는 회사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돈이 없으면 제 돈을 막 꺼집어내서라도 했거든요. 근데 그 기쁨을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아를 하나님이 사랑하라 보살피라는 명령이 성경에 있습니까? 아주 명확하게 있습니다. 고아는 하나님이 그냥 예뻐 사랑해가 아니고 너가 보살펴라고 명령하셨어요.
저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고아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아이들을 앉혀놓고 밥만 먹여도 은혜가 쏟아집니다. 걔랑 저희가 지금 무슨 프로젝트를 하고 있냐면 한 여자 청년을 결혼시키는 프로젝트를 해요. 내년 봄에 결혼시키는데 아이들은 결혼을 안 한다고 얘기하죠. 가정을 갖고 싶지 않겠죠. 무서우니까. 그 아이를 결혼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해서 지금 상견례를 마친 상태예요. 이거 저희가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짧아서 못하지만 고아를 살피는 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리 전문가로 여기 섰지만 저는 정리를 통해서 고아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할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응원해 주시고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 토요일 날 서초구에 사는 자립준비 청년 집에 가는데 이제 그 아이들을 그냥 스쳐서 보지 마시고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걸 왜 얘기냐면 베란다 얘기하다가 이렇게 이게 얼마 들었을까를 여쭤볼게요. 갑자기 분위기 좀 전환시키겠습니다. 갑자기 너무 자 여기 베란다가 이렇게 있는데 코로나 때 이 베란다를 확장을 해달라고 부탁을 저희한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보시면 바뀐 거 돈이 딱 5만 원만 들었습니다. 어디가 5만 원일까요? 바닥. 저 바닥에 타일 카페트가 5만 원 들었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뭐만 했죠? 비우고 가구를 다시 바꿔서 놓고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해가 들어오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연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자연을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그런데 저 창문이 안 열리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집도 그렇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물건이 쌓여져 있거나 가구가 가려져 있어서 해가 안 들어오는 집이 많아요. 그런데 자연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한테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게 하셨고 자연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걸 하시는 것도 정리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내가 혹시나 베란다에 물건이 많으면 자 정리를 어디부터 할까요? 라고 많이 물으세요. 어디부터 해요? 제가 오늘 힌트 드렸죠? 어디부터 합니까? 베란다부터 하시는 거예요. 베란다가 시작이에요. 왜 그럴까요? 유일하게 환기가 되는 곳이 베란다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세요. 제가 베란다 얘기했죠? 자 저기 보면 베란다에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옷이 있잖아요. 행거. 그럼 잘 보세요. 저 행거 뒤에 있는 창문을 연 적이 있을까요? 뭐 연예인 남자 연예인 댁이에요. 그분의 옷방인데 저 창문을 한 번도 못 열었대요. 저기 가려져 있어서. 그럼 저기 있는 먼지가 어디로 가요? 방으로 다 들어오고 실내로요. 저희가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일단 옷이 정리된 거는 두 번째고요. 뭐가 됐죠? 이제 환기가 돼요. 창문을 가려놓으시면 안 돼요. 창문이 가려져 있다면 오늘 거기부터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기해서 공기가 돌고 해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건 정리 이상으로 중요해요. 네, 이 같은 집이죠. 네. 자, 오늘 제가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많은 거를 못 해드리고 제가 정리에 대한 팁을 모아놓은 게 제 영상에 200개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거기 들어가셔서 옷을 어떻게 개고 어떻게 하면 정리가 잘 되는지 거기서 보세요. 오늘은 제가 이 1시간 동안 정리를 하면 무엇이 좋고 그런 얘기만 나누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자 여기 볼게요. 하나만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어디죠? 주방인 건 다 알아요. 저 가구가 식탁이죠. 자 제가 이날 여기서 정리를 하고 점심을 저희 사주셨어요. 밥을 어디서 먹었을까요? 식탁에서요? 누가 어떻게 식탁이라고 하셨어요? 네, 뽀로로 책상을 펴주더라고요. 뽀로로 책상, 아이 요만한 그 뽀로로 책상에서 밥 먹은 지 몇 년 차라면서 내공을 보이시더라고요. 딱 여기서 이렇게. 자, 이렇게 사는 집 많습니다. 가구가 3개가 상판을 반드시 비워야 될 가구 3개가 있어요. 제가 책을 오늘 2권을 가져왔는데 이거 말아맞힌 분은 진짜 책들입니다. 자, 하나 나왔어요. 식탁. 이 상판이 비워야 되는 가구 2개 하나만 딱 맞춰보십시오. 손 들고
두 개. 오. 침대 땡. 네. 괜찮습니다. 또. 네. 싱크대 땡. 네. 네. 책상 하나 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책상 또 여기 식탁 또 하나만 더. 막 이렇게 물건이 쌓여두면 안 되는 가구가 있어요. 뭐죠? 네? 소파. 네. 이거 알아맞히면 제 책을 별로 원하지 않으시나 봅니다. 네. 하나만 더. 네.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식탁, 책상 또 하나? 오! 책 드리겠습니다. 네. 맞추시는 분 계시죠? 이 세 개는 절대 물건에 놓여요. 왜냐? 화장대에다가 물건 한 가득 있으면 화장 어디서 하시죠? 화장실에서 하시죠. 좁게. 해요, 안 해요? 화장대 넘직한 거 놔두고 책상에 물건이 많이 쌓여지면 아이들이 어디서 공부해요? 배 깔고 바닥에서. 사소한 것 같지만 사소한 게 아니에요. 가구가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정리입니다. 그러지 않은 분들 많아요. 이거 식탁 이렇게 사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밥을 뽀로티에서 드시는 분들. 자, 첫 번째 창문 열리게 정리하세요. 두 번째는 상판을 비우세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같은 식탁 맞아요. 약간 오른쪽으로만 돌렸어요. 네, 이렇게 해서 살게끔. 자, 여기는 이제 이렇게 많이 알려드렸어요. 이제 제가 스킬 드렸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 전문가가 되셔서 여기를 딱 캐치해 주세요. 자, 이 집에 어떤 집이든 가정의 라이프에 맞춰 정리를 합니다. 여기는 아이들이 책을 너무너무 많이 본대요. 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컸어. 고학년이야. 여기를 북카페처럼 만들어주세요. 돈 안 들이고. 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뭐부터 치우시겠어요? 여러분들이시라면? 뭐? 어떤 거요? TV는 일단 여기서 안 어울리니까 방으로 옮겼어요. 또 뭐 치워요? 눈에 확 띄는 거 있잖아요. 매트. 고학년이면 저 매트가 필요할까요? 저 매트를 깔아고 계신 분 많으실 건데 왜 깔아놨을까요? 매트. 층간소음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아이들은 커서 뛰지 않습니다. 여자애들이에요. 왜 못 버리고 있을까를 질문하는 거예요. 저거 매트를. 네? 받아자 귀찮아서. 되게 단순해요. 우리가 왜 정리를 안 하면 귀찮아서 안 해요. 저거 들면 밑에 곰팡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저 매트를 치워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방이 다 둘러져 있기 때문에 저 넓은 것이 좁아 보이죠? 자, 두 가지를 해서 한번 해봤어요. 제가 너무 이제 강요한 것 같습니다. 우화를. 네. 일단 매트가 없어졌고요. 저기서 돈 들어간 게 0이에요. 0. 둘 중에 하나 책장이 복도로 갔어요. 그래서 한쪽 벽을 비웠어요. 왜 그럴까요? 사방에 둘러져 있으면 좁아 보이고 심리적으로 눌려서 활동 영역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한쪽 벽을 비우시는 거예요. 가구를 두실 때 배치를 알려드리면 그러면 훨씬 넓어 보이고 뭐가 달라지냐면 천장이 높아 보여요. 그런가요? 천장이 높아지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창의력이 상승돼요. 그래서 구글, 아마존, 카카오톡 유명한 회사의 청구가 몇 미터일까요? 천장 높이 4.5m예요. 우리 집 아파트는 몇 미터일까요? 2.3m예요. 그래서 아이유가 산다는 그 청담에 빌라 있죠? 거기 빌라가 지금 4.5예요. 처음으로 높은 빌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청구가 높을수록 창의력이 상승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러면 우리 2.3 아파트를 어떻게 뚫을 수도 없잖아요. 갑자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가 힌트 드렸죠. 어떻게? 가구 배치로 가능해요. 한쪽 벽을 비우시고 가구를 낮게 두세요. 그러면 청구가 훨씬 넓어 보이고 높아 보이고 넓은 효과라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훨씬 학습 능력이 높아져요. 네, 요 팁 드렸어요. 자, 여기는 누구 집이냐면 누구 집일까요? 여기 좀 깨끗해요? 깨끗한가요? 저희 집이에요. 네, 이렇게 사냐고 물어봐요. 물론 잡지 촬영은 저희 집에 와갖고 좀 치웠어요, 사실. 근데 저 상치를 유지하냐고 많이 물어봐요. 가짜 같다. 잡지 나온 집이니까 진짜 유지해요. 그 유지 방법 알려드리려고요.
저는 게으른 사람일까요? 부지런한 사람일까요? 다 부지런하게 보는데 저 되게 게을러요. 한량 스타일이야. 그래서 정리가 너무 귀찮아서 어떻게 하냐면 항상 그 자리에 둬요. 쓰면 항상 그 자리. 그리고 저 옷이 만약에 30벌이 있어요. 우리 집에. 그러면 31벌째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게 바로 총량 규제의 법칙이에요. 개수가 있는데 하나 더 늘어날 때마다 하나를 비워내는 거. 그게 유지의 비결이에요. 저는 계절별로 옷을 비우는데 예를 들면 옷을 꺼내서 입고 다시 걸 때는 행거에 옷걸이를 거꾸로 걸어요. 그러면 한 계절이 끝나면 한 번도 안 만진 옷이 보여요. 그렇죠? 그대로 있으면 내년까지도 만약에 그게 있으면 2년 차죠? 그럼 그 옷을 입을까요? 절대 안 입습니다. 그럼 걔는 비워야 되는 거예요. 패딩이 10벌 있어요. 겨울에 하나 하고 입으시죠? 패딩 10벌 다 입으시나요? 한 벌 입어요. 근데 9벌은 걸어놓죠? 그죠? 이 총량 규제의 법칙을 지키시면 정리가 돼요. 저 상태가 유지돼요. 제가 오늘 팁 많이 드렸죠? 네. 올해부터는 패딩을 한 개만 두세요. 필요한 것만 두시고 간편하게 사세요. 그거는 건강하게 산다는 이야기예요. 옷을 개고 접는 시간에 운동하시고 차 드세요. 짐이 많을수록 우리는 훨씬 살림을 많이 해야 되죠. 훨씬 힘들죠. 그렇죠? 옷 고르는 시간이 1시간이 30분으로 줍니다. 네. 그래도 아름다우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는 물건을 가져가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만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 강의는 6주차 강의예요. 그래서 한 주에는 옷 정리 방법, 두 번째는 주방 정리해서 6주차를 마치면 자격증을 드려요. 근데 오늘 1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 갖고 왔더니 역시나 부족하지만 제가 팁을 되게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드릴 말씀은 제가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오늘 메인 말씀으로 전달을 드려서 아까 같이 함께 봤는데요. 제 간증을 마무리할 건데 부모님들이 오셨어요. 그렇게. 그리고 나서 저희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싸우셔갖고 남의 집도 다 이렇게 싸우는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때 친구 집 놀러 갔는데 너무 사이가 좋으신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만 싸우고 있구나.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두 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사이좋게 사시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래 두 분이 사이가 좋아지셨어요. 어떤 방법을 하셨을까요? 방법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보통 이렇게 기도하면 좀 드라마틱 해야죠. 막 안아주고 여보 내가 미안했어. 울면서 또 이런 좀 나와줘야 드라마인데 그게 아니라 저희 엄마한테 치매를 주셨어요. 치매를 주셨는데 저희 엄마가 아빠랑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우울증이 있으셨어요. 지금은 잠을 너무 잘 주무셔요. 진짜 잠을 너무 많이 주무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너무너무 마음 편하게 주무셔서 살이 막 찌셔서 너무 행복하게 사시거든요. 또 하나는 저희 아빠가 엄마한테 미안했던 것을 엄마를 섬기면서 하고 계세요. 엄마의 밥을 차려주시고 엄마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내가 잘못했다는 걸 하나님 회개하는 시간. 그리고 저희 엄마는 제가 목욕을 시켜드리지 않으면 목욕을 절대 안 하세요. 그럼 딸은 뭐래요? 매일매일 엄마한테 보혈로 목욕을 시켜드려요. 기도하고 엄마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저희 엄마 아빠가 이렇게까지 사이가 좋은 건 제가 평생에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제일 행복하게 사세요. 언제부터? 치매를 주셨을 때부터.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합니다. 하물며 병도. 그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려지지 않고요. 나에게 행복과 나의 도구가 됩니다. 너무너무 엄마가 행복하셔서 그 얼굴을 보면 이게 천국이구나. 너무 재밌는 건 육신과 영이 달라서 치매이신데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기도도 하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세우실 때까지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오늘 다 제하겠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에 저를 세우기 위해 살려주셨고 저한테 손으로 쓰는 재능을 주셨고 부모님에게 친애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 전부 다 반짝반짝 빛나는
응답과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족권을 기도하신 분들은 저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서 반드시 응답을 받으시기를, 그리고 기도 중보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도 이것이 감사하면 뭐든지 빛나는 도구로 쓰인다는 거, 행복한 도구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네, 저는 집이 무엇이냐고 얘기하면 삶의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삶을 담은 그릇. 오늘부터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만드셨고 나를 너무 존중되는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쓰레기통이면 안 되죠. 그죠? 나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니까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사는 집을 예쁘게 그릇을 담아주시면 하나님이 기쁘시고 가족이 모두 행복한 삶을 살리라 믿겠습니다. 오늘 저 초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SNS가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끝나면 실제로 가서 서랍 정리를 하시고 사진을 보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DM으로. 환영합니다. 대환영합니다. 이런 것도 환영합니다. 사실은 비밀이었는데 우리 집 이런 상태예요. 도와주세요. 사진 보내시면 그 사진이 그 집이었네? 이런 거 괜찮습니다. 보내주시면 제가 기꺼이 만난 분들을 위해서 팁도 드리고, 네, 피드백도 드리고 2차로 또 만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은혜가 되었을 때 믿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